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CPI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주식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CPI가 이번 주 우리나라 기준으로 화요일 저녁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시장은 CPI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라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PI 발표 때까지는 약보합 장세가 예상이 되는 장세가 될 것 같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나 봤더니 2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심리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 월러이사 및 하커 의원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연준 의원들의 시장을 진정시키는 발언들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특별한 지표의 변화가 없는 한 CPI 발표 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크레이머 님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크레이머가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추려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3년도 2월 14일 화요일에는 코카콜라와 에어비앤비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코카콜라는 견조한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어비앤비는 지금까지도 계속 저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2023년도 2월 15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블로어와 쇼피파이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블로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숫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디어입니다. 디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추세가 긍정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하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코카콜라는 2023년도 2월 14일 화요일 오전 6시 55분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연준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먼저 패트릭 하커 의원은 연준이 5% 이상 금리를 올린 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24년에는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23년도 때는 금리 인하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24년에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몇 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24년에 바로 완만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블랙록의 카림 체디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즉 노동시장이 지금 매우 타이트하고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하는데요. 시장이 약간 지나쳤다. 모든 랠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베스코의 세바스티앙 맥케이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약간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확신했지만 강력한 일자리가 이를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3월까지 25bp를 연이어서 2월 25bp, 3월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인플레이션을 보고자 하는 강력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이 하락 출발이 아무래도 막 급격한 하락이다라기보다는 정말 소폭 완만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CPI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날 CPI가 발표가 되고 미국 시장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이러한 여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DR이 점점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2월 6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136.92 거의 뭐 두 개 다 14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ADR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매도 구간이 되고, 과매수 구간이 아니라 과매도 구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증시 일정 어떨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3년도 2월 14일 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화요일 발표 이후에 바로 윌러 의원의 연설과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15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CPI 다음으로 중요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산업 생산 능력이라던가 뭐 재고 요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원유 재고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2월 16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기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고용이 경제로 직결될 수 있는 지수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고용률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때 같이 발표가 됩니다. 2023년도 2월 17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1월 미국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CPI를 보고자 하는 심리가 지금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연준은 시장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지금 너무 좋다, 이제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더 강력하게 박살내기 위해서는 지금 금리를 더 높인다라기보다는 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적으로 오래 유지를 하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박살내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적과 가이던스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장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경기가 위축되거나 아무래도 속된 말로 경기가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실적과 가이던스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필수 소비재인 코카콜라를 필두로 해서 필수 소비재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올해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혹은 올해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코카콜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코스트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카콜라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다음에 국내라던가 해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이럴까요 저럴까요 해서 인버스를 타시거나 선물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지표가 A, B 중에 A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시장은 A지만 B일 거야 라는 식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을 이끌어 올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고 안정적인 투자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도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